이 갈비탕 만든 사람 당장 데려와!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얼음 회장이라 불리는 5성그룹의 총수이자 재산이 10조가 넘는다는 한국 최고의 재벌 정태준 회장, 그의 호통이 호텔 최고급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 회장이라는 별명답게 냉혈한으로 살아온 그가 고작 갈비탕을 먹자 얼굴이 일그러졌죠. 놀란 정태준 회장은 서둘러 갈비탕을 한술 더 뜨는데 정태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맛은 분명 25년 전 잃어버린 며느리의 손맛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정태준 회장의 호통에 나타난 사람은 호텔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웬 청소복을 입은 19살의 소녀 박서연이었죠.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19살의 청소부 소녀가 정태준 회장의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되찾아주고 청소부에서 5성그룹 후계자로 탈바꿈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50분 서울의 하늘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서연은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는 걸 느끼며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내부가 서연을 맞이했어요. 우유 한 팩과 어제 남은 김밥 조각이 전부였죠. 괜찮아. 호텔에서 남은 빵이라도 얻어올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19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지갑을 챙기다가 손끝이 낡은 사진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민선의 갈비탕, 간판 앞에서 찍은 3대 사진,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서둘러 집을 나선 서연은 첫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어요. 버스 안에는 서연처럼 일찍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모두가 지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그랜드 팰리스 호텔 50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서연은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며 출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일찍 왔네. 경비 아저씨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호텔에서 유일하게 서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한지 스스로도 알았어요. 청소 도구함에서 물건을 꺼내며 서연은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40층부터 45층까지 VIP 고객들이 묵는 최고급 스위트룸들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서연아, 이 노트 꼭 간직해.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신 낡은 레시피 노트. 서연은 가방 속에서 그 노트를 만져봤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띵!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복도가 펼쳐졌어요. 대리석 바닥, 수입 카펫, 수백만 원짜리 그림들. 서연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세계였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4001호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얼음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죠. 정태준 회장, 5성그룹의 총수, 재산이 10조가 넘는다는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태준은 복도에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았죠. 너, 이름이 뭐지?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박서연입니다, 회장님. 몇 살이지? 19입니다. 정태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픔? 그리움?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깨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청소를 시작하며 서연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의 사진.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회장님도 가족이 있었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액자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오성그룹 후계자 정민호 교통사고로 사망.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25년 전에.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연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알았으니까요. 이래서 항상 그렇게 차가우셨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정태준 회장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서운 재벌 회장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25년을 살아온 아버지로.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오늘 저녁 대규모 만찬이 있대. 오성기업이랑 해동물산 합병권이라며? 메뉴가 특이하다던데. 회장님이 갈비탕을 고집하신대. 갈비탕?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갈비탕이라니.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의 주 메뉴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갈비탕 레시피.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남은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서연아, 갈비탕의 비결은 정성이란다. 하지만 몇 가지 비법도 있지. 어머니의 글씨가 눈물로 흐릿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큰일이야. 큰일. 주방에서 일하는 영희 언니가 휴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언니? 오늘 저녁 만찬 있잖아. 납품된 한우갈비 상태가 엉망이래. 질겨서 도저히 요리가 안 된대. 그럼 어떡해? 주방장님이 난리야. 회장님이 특별히 갈비탕을 주문하셨는데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요. 언니,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너가? 영희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갈비탕집을 하셨거든요.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알아요. 서연은 레시피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서연은 주방장 앞에 섰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 자부심 강한 셰프는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청소부가 요리를 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실패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내가 뭘 책임진다는 거야? 주방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한 달 월급을 걸게요. 실패하면 다 드릴게요. 주방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80만 원. 서연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돈이었죠. 병원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미쳤구나, 너. 주방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어차피 망한 상황이니까. 1시간 줄게. 서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납품된 갈비를 확인하니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질긴 고기일수록 더 정성을 들여야 해. 먼저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서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과일 효소를 이용한 숙성법.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비법이었죠. 뭐 하는 거야? 배를 갈아서 넣는다고? 키위도? 이게 말이 돼? 주방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집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비가 끓기 시작하자 주방에 놀라운 향이 퍼졌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믿을 수 없어. 주방장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대체... 그때였습니다. 음식이 아직 준비 안 됐나? 정태준 회장이 직접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곧 준비됩니다. 주방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태준이 끓고 있는 갈비탕 냄비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멈춰 섰어요. 이 향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누가 만든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정태준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아침에 복도에서 만난 그 청소부 소녀. 19살이라고 했던. 맛을 봐도 되겠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준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어요. 그 순간 정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정태준의 눈물이었어요. 민서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내 며느리가...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서? 그건 할머니 이름인데.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그저 우연일 거예요. 세상에 민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정태준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에게 이 요리를 배웠지?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배우셨고요. 할머니 이름이... 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서입니다. 쨍그랑. 정태준이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서라고?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이렇게 놀라시는 거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태준은 비틀거리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왜 저러셔? 서연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듣고 왜 그렇게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저녁 6시. 대연회장은 한국 재계의 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성기업과 해동물산의 역사적인 합병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서연은 주방 한 구석에서 일을 도우며 밖을 내다봤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태준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2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녀마저. 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메뉴로 갈비탕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 며느리가 끓여주던 갈비탕, 다시는 맛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맛을.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설마 오늘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정태준의 시선이 주방 쪽을 향했어요. 서연아, 이리 나와보거라. 서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떨리는 걸음으로 연회장에 들어선 서연. 화려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갈비탕을 만든 사람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네, 할머니. 민선의 갈비탕을 운영하셨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정민호라고. 와장창. 정태준이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대리석 바닥에 퍼졌어요. 민호. 내 아들 민호. 정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내 손녀란 말이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이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25년의 시간을 건너 할아버지와 손녀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정태준의 팔이 서연을 감싸 안은 것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그리운 품이었어요.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정태준의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울었어요. 19년 동안 혼자였던 서연. 이제야 가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 구석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동욱 전무. 20년 동안 정태준의 후계자 자리를 노려온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겨우 갈비탕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다니.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새벽에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청소부였던 서연이 재벌가에 잃어버린 상속녀가 될 줄. 운명의 갈비탕 한 그릇이 25년의 이별을 끝낼 줄.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연회장의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오성그룹 회장의 손녀가 되었다니. 서연아, 괜찮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어요. 네. 아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나도 아직 믿기지 않는구나. 두 사람은 호텔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걸 봐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준과 한 여성, 그리고 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민호다. 그리고 이분이. 태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 할머니 민서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서연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의 며느리셨던 거예요? 그래. 민호가 대학 시절에 만나서 결혼했지. 반대가 심했지만 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어.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서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정이 많고 그리고 갈비탕을 정말 잘 끓였지.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니.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런데 왜? 서연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5년 전 그날이었어. 민호가 출장을 가는 길에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민호는 즉사했고 민서는 너를 임신한 상태였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잃었던 거였군요.
장례식 후에 민서와 크게 다퉜다. 내가 민호를 죽였다고 생각했거든. 왜요? 그 출장을 가라고 한 사람이 나였으니까. 비가 오는데도 무리해서 가라고. 태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서는 너를 데리고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서연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과거를 숨기셨는지, 왜 가난해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는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전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동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손녀를 찾으셨다니 정말 기쁜 일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확실한 겁니까?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동욱.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안합니다. 단지 회장님을 걱정해서. 한동욱이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을 흘깃보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전히 그 좁은 원룸에서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일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연 양, 오진수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1시간 후 서연은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했던 공간이었어요. 불편하지 않니? 태준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어색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태준은 서연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태준이 가슴을 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태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달려왔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한동욱이 나타났어요. 벌써 사고가 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만족감 같은. 무슨 뜻이에요? 아, 별 뜻은 없습니다. 단지 회장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순간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서연은 한동욱의 실망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부탁이 하나 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곁에 있어주렴.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또 헤어질 수는 없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른 순간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얼마 되지 않는 짐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죠. 특히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는 가장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이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진수 비서실장이 와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손녀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시는 걸 봤어요. 서연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이 탄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검은색 승용차가 옆에 바싹 붙었습니다. 쾅! 어머! 옆차가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았어요. 서연은 놀라서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오진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저녁 서연은 회장 저택에 도착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란다. 태준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너무 커요. 금세 익숙해질 거야. 내 방은 2층에 준비해뒀다. 서연의 방은 원룸 전체보다 넓었어요.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 방이라니.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정원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한동욱이었어요. 그는 전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죠. 처리해야 합니다. 빨리요. 그 애가 나타난 이상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그 애?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처리하죠. 한동욱이 전화를 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태주는 서연을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오성그룹 본사 빌딩 60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우와, 내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야. 언젠가는 내가. 태준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는지. 회의실로 들어가자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서연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소개하지. 내 손녀 서연이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동욱의 표정이 가장 어두웠죠. 앞으로 서연이는 나와 함께 일을 배울 것이다. 회장님, 한 임원이 일어났어요.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검증?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 손녀를 검증하겠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됐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25년 동안 어디 있다가 한 전무님이 불쌍하지. 20년 동안 후계자로 키워졌는데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진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서연님은 회장님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뭐하니? 태준이 따라왔어요. 갈비탕을 끓여드리려고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니? 서연은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핏물을 빼고
정성스럽게 끓이기 시작했죠. 주방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1시간 후 갈비탕이 완성됐어요. 자, 드세요. 태준이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민서가, 내 할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구나. 서연도 함께 웃었어요. 처음으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부엌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동욱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즐거운 시간도 이제 끝이야.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내일 실행해. 가스 배관 사고를 준비해 두라고. 서연과 태주는 따뜻한 갈비탕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다고 해야 할까요?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까만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서연아, 조심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믿지 마.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새벽 3시,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순간 이곳이 어디인지 헷갈렸습니다. 아, 맞다. 할아버지 집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재벌가의 잃어버린 상속녀가 된 자신이 믿기지 않았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가정부 김 씨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아직 아가씨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비싼 옷을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식당으로 내려가니 태준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연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 거야. 내가 꼭 봐야 할 것이 있거든.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한 곳이라니? 아침을 먹은 후 태준과 서연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산 중턱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우리 가족 묘지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준이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잘 정돈된 묘지들 사이로 걸어가던 태준이 한 묘비 앞에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민호 여기 잠들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묘였으니까요.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호야, 내 딸이 돌아왔다. 25년 만에.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 위에 따뜻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연이에요. 한 번도 못 뵀지만 보고 싶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태준이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걸 보렴.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민호가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이 서연과 꼭 닮았어요. 정말 닮았네요. 그래. 특히 웃을 때 눈가가 똑같구나.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서연은 멈췄습니다. 민선의 갈비탕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내 부모님이 처음 만난 곳이야. 민호가 대학 시절 우연히 들른 갈비탕 집에서 민서를 만났지.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 갈비탕보다 민서의 미소가 더 맛있었다고. 서연은 웃음이 나왔어요. 아버지도 로맨틱한 분이셨군요. 반대가 심했어. 재벌가 아들이 평범한 집 딸과 결혼한다니.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고집했지.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민서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 재벌가 며느리가 됐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 태준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갈비탕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민서가 갈비탕을 끓였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지.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순간 서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비가 많이 왔어. 내가 민호에게 중요한 계약건이니 꼭 가야 한다고 했지. 민서가 말렸는데도 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를. 서연은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떨리는 그 어깨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민서도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난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25년간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태준이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민호가 하늘에서도 기뻐할 거다. 저도요, 할아버지.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요. 차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저곳에 계시는구나.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뒤를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로 갔어요. 태준이 서연에게 회사를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가 내 아버지가 일하던 사무실이야. 2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서연의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가 날 기다리고 계셨구나. 또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떠난 아버지. 얼마나 서연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민호는 딸이라는 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 이름도 미리 지어뒀지. 서연이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그래. 민호가 지은 이름이야. 맑을서 아름다울 연. 맑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 서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름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임원 회의 시간입니다. 한동욱이 들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 서연 양도 계셨군요. 아버님 사무실 구경 중이신가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가시가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25년 전 일이니 서연 양에게는 남의 이야기겠네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왜 이 사람은 계속 상처를 줄까요? 동욱.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저 됐네. 회의실로 가지. 한동욱이 나간 후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라. 동욱이는 원래 좀 그래.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한동욱의 눈빛에서 위험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회의실에서 서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임원들이 복잡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연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후계자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후계자?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정식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하실 때가. 태준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의 의미를 모두가 알아차렸습니다. 설마 서연이가 내 유일한 혈육이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서연 양은 아직 경험은 쌓으면 되지. 혈육은 바꿀 수 없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어요. 후계자라니.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높은 곳은 위험해요. 한동욱이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소름 끼쳤어요. 특히 경험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한동욱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20년이에요. 네.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시간이요. 회장님 밑에서 모든 걸 배웠죠. 한동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간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려고. 거짓말. 한동욱이 소리쳤어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다 내 거였어.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게. 서연은 무서웠어요. 한동욱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전 그냥 가족을 찾은 것뿐이에요. 가족? 웃기는군요. 한동욱이 비웃었어요. 2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습니까? 돈 냄새를 맡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연도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도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동정표를 팔겠다?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지? 태준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동욱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 회장님. 서연 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회사 일에 대해 조언을 드렸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죠. 서연아, 괜찮니? 네. 네, 괜찮아요. 하지만 태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동욱, 너는 먼저 내려가게. 네, 회장님. 한동욱이 내려간 후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서연은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태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꼭 말해라. 알겠니? 네, 할아버지.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한동욱의 말을 떠올렸어요. 다 내 거였어. 그 절박한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서연은 주방에서 갈비탕을 끓였어요. 요리를 하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오늘도 갈비탕이니? 태준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끓인 갈비탕은 매일 먹어도 안 질려. 서연도 웃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준이 기침을 했어요. 콜록, 콜록.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괜찮다. 그냥.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놀라서 다가갔을 때 태준이 쓰러졌어요.
아, 서연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달려왔어요.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서연은 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찾은 가족을 또 잃을 수는 없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태준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서연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특이한 성분이 검출됐어요. 특이한 성분이요? 네. 일종의 독극물 같은데요.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극물이라니. 그럴 리가.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한동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오진수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님. 서연님,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놀란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신가요? 서연이 병원 이름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벌써 사고가 났네요. 한동욱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뉴스는 빨리 퍼지죠.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서연은 한동욱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고 했죠. 혹시 이거 당신이 뭘 하셨다고요?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죠. 한동욱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나저나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동욱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였구나. 당연히 제가 맡아야겠죠. 20년 경력이 있으니까요. 한동욱이 서연에게 바싹 다가왔어요. 아, 그리고 서연 양도 조심하세요. 병원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한동욱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위협이었습니다. 분명한 위협.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두려움? 아니에요. 결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병원의 중환자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태준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서연님. 오진수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의사실로 들어간 서연.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혈액에서 검출된 물질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천천히 작용하는 신경 독소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독살 시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한동욱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발소리.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뭐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서연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저애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서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잡아. 서연은 계단으로 뛰어들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막아. 위층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서연은 갇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쪽이야. 오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비상구로 뛰었어요. 빨리. 둘은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오진수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엑셀을 밟았어요. 뒤에서 검은 차들이 쫓아왔습니다. 꽉 잡아요. 오진수가 급하게 핸들을 돌렸어요. 서연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동욱 전무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오진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한 전무는 당신을 제거하려고 해요.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저를? 회장님의 유일한 상속인이니까요. 당신만 없으면 그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니. 1시간을 달린 끝에 그들은 산속 별장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회장님의 비밀 별장이거든요. 별장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야 합니다. 오진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5년 동안 모은 증거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쳤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한동욱의 횡령 증거예요. 5년 동안 350억을 빼돌렸습니다. 가짜 계약서, 위조 서명, 비자금 계좌.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님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서연은 서류를 꼭 쥐었어요.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한동욱은 경찰에도 손을 뻗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다음 주 코리아 마스터 셰프 챌린지 대회가 열립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거예요. 뭐가요? 저 대회요. 생중계로 진행되잖아요. 우승하면 인터뷰도 하고. 오진수도 이해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폭로하겠다는 거군요. 네. 한동욱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에서요. 위험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연습에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요리는 마음이야. 정성을 담으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글씨가 흐릿해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엄마, 저 할 수 있겠죠? 서연은 갈비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흘 후, 맛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오진수가 갈비탕을 맛보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분명 심사위원들도 감동할 겁니다. 서연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오진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오진수가 서연을 봤습니다. 병원에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대요. 뭐라고요? 회장님 병실이 있는 층에서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동욱이 할아버지까지.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회에 꼭 나가야 해요. 그리고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일주일 후 대회 당일 서연은 가명으로 참가 신청을 했어요.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긴장되세요? 오진수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해야 해요. 서연은 요리 도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도 함께였어요. 대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송 카메라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 곧 시작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아버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요리 시작. 서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핏물을 빼고 정성껏 끓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힘을 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서연의 갈비탕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어요. 저 냄새가 뭐지? 대단한데? 드디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요리 끝. 이제 심사 시간이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연의 갈비탕 앞에 섰습니다. 이 향은 유명한 요리 평론가인 심사위원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차례로 맛을 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30년 전에 먹어본 그 맛이야.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제발 예선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박민서 씨, 사회자가 서연을 불렀어요. 가명이었지만 서연은 당당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만장일치로 예선 통과입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예선이 끝난 후 대기실에서 오진수를 만났어요. 잘하셨어요. 이대로만 하면.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연 양이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병원에서 전화드립니다. 정태준 회장님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이요? 할아버지가? 네, 하지만 곧 다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전화가 끊겼어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가야 할까요? 하지만 결승전이 함정입니다. 오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동욱의 계략이에요. 당신을 대회장에서 빼내려는. 서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결승전에 집중하세요. 그게 회장님을 구하는 길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진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승전 날. 대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생방송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오늘은 자유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요리를 보여주세요.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갈비탕을 만들 거예요. 할머니의 비법을 모두 담은. 요리 시작. 서연의 손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갈비를 정성껏 손질하고 야채를 다듬고.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를 위한 요리예요. 옆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열심히 요리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오직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갈비탕이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냄새 좀 봐. 대단하네. 관객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대회장 뒤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동욱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서연은 정성껏 그릇에 담았어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담아서 요리 끝. 드디어 심사 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요리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은 박민서 씨의 갈비탕입니다. 심사위원장이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다른 심사위원들도 감동했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맛을 찾은 것 같아요.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 발표만 남았어요. 우승자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민서 씨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우승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서연에게 왔습니다. 이제였어요. 모든 것을 밝힐 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먼저 제 진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대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서연입니다. 오성그룹 정태준 회장의 손녀예요.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서연에게 집중했어요. 일주일 전 저희 할아버지가 독살당할 뻔했습니다. 뭐라고? 충격적인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범인은 한동욱 전무입니다. 그는 5년간 350억을 횡령했고 저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한동욱의 범죄 증거예요. 그때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저 여자를 막아. 하지만 늦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 정의를 위해 도와주세요. 서연의 외침이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경찰들이 대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손들어. 한동욱의 부하들이 체포됐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 나다. 방송 봤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1시간 후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태준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태준을 꼭 안았어요. 잘했다, 우리 손녀. 정말 잘했어. 태준도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욱을 체포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한동욱.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됐네.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20년을 함께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한동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경찰이 한동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공범들도 모두 체포됐어요. 병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태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요. 태준도 웃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태준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습니다. 제 손녀 서연이를 정식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동욱 사건 이후 모두가 서연을 인정했으니까요. 서연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앞으로는 정서연으로 살겠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이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정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이 회사를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서연과 태준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의 가족 묘지였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묘가 더 있었어요. 할머니 민서와 어머니 지은의 묘였습니다. 드디어 다 모였구나.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서연은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 서연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이제야 찾아뵙게 됐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이제야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다음은 어머니 묘 앞이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갈비탕으로 모든 걸 이뤘어요. 서연은 레시피 노트를 꺼냈어요. 이제 이 노트가 필요 없어요. 엄마의 모든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이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3대가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산 사람은 둘뿐이지만 민우야, 민서야, 지은아. 태준이 새 묘비를 차례로 쓰다듬었어요. 이제 안심해도 돼. 서연이가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서연과 태준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저녁이 되자 2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갈비탕을 끓일게. 태준이 말했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민서에게 배운 게 조금 있거든. 주방에서 태준이 서툰 손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고기는 이렇게. 2 사람은 웃으며 함께 요리했어요. 마치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1시간 후 갈비탕이 완성됐습니다. 뭔가 부족한데? 태준이 맛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손맛이 빠졌으니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정성이 담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2 사람은 마주 앉아 갈비탕을 먹었어요. 맛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네. 이제부터 매일 저녁은 함께 먹자. 뭘 먹든 꼭 함께.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할아버지. 약속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임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이 계약서를 검토해 주세요. 여기 서명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가져온 서류들. 서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어요. 오진수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회장님도 처음엔 이러셨어요. 정말요? 네. 실수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끝내 훌륭한 경영자가 되셨잖아요. 서연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1 달, 2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다르네. 젊은 피가 필요했어. 직원들의 평가도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과 태주는 여느 때처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우리 회사가 올해의 윤리경영 기업으로 선정됐어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대단하구나. 한동욱이 남긴 상처를 다 치유했어요. 이제 깨끗한 회사예요. 순간 서연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절 믿고 기회를 주셔서. 아니야.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너처럼 훌륭하게 해냈을 거야. 두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5년의 아픔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별을 봐라. 태준이 창가를 가리켰어요. 저렇게 많은 별 중에 우리 가족도 있겠지?